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일단은 HLB 오늘 66,700원으로 최종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7만원이라는 가격을 그래도 좀 지켜서 유지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별도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근데 이제 시세가 이렇게 밀릴 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거래입니다. 거래가 크지 않은 채로 이렇게 시세가 조정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가 조금 이렇게 확대되면서 주가가 빠진다, 이랬을 때는 뭔가의 이슈가 있거나 다가오는 어떤 일정이나 이벤트들에 있어서 우려사항이 있는 건가, 이러한 걱정들이 좀 될 수 있는데, 거래는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세만 좀 밀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HLB는 개별 이슈만 대기를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동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을 크게 쓸 필요는 없다. 딱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도 보시면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7월 2일에 항서제약하고 FDA하고 미팅이 있었잖아요. 이 미팅 직전에도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20-30%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상한가 나오면서 연속적으로 말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시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그 어떤 종목보다도 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푸념 아닌 푸념을 좀 했었고, HLB라는 종목을 키워드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현재 영상처럼 HLB를 키워드로 해서 다양한 브리핑을 드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HLB 영상에서는 HLB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걸 좀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찬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HLB의 썸네일이어도 그 안에 다양한 좋은 내용이 있어도 나는 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찬성이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모든 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찬성글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댓글에는 여러분들 특별하게 악플은 없죠. 저희 직원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악플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런 글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데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좀 전달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싹 다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신 상태이긴 하겠지만 혹시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본 시작에 앞서서 일단 HL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특이사항이라는 게 없어요.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의미있게 뭔가 들어왔던 것들도 없고요. 그냥 매크로에 따라 움직이는 정도고, 연기금은 조금씩 비중 채워가고 있고, 기관들도 특별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수급 동향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구조의 시가총액 몸뚱아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몸뚱아리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HLB는 HLB대로 그냥 홀딩을 잘 해두시면 되고, HLB가 지금 거래가 없이 이런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혹시나 거래가 터지면서 막 빠르게 급락이 나타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뭔가 분명하게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빠졌으니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문자로 빠르게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에 신청을 좀 해주신 분들께는 평소에 뭐 불필요한 연락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HLB는 100일도 안 남았어요. 100일도 안 남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어버렸고, 클래스 2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3월 20일까지 어쨌든 FDA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벌써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의 HLB의 주가 변동은 크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시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D-100일 이내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준비를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께서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내용을 확인하고 빠르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영상 이런 것들이 급할 때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시세 급락하고 있으면 전문가도 내용 빨리 판단해서 정리해가지고 녹화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일단은 빠르게 상황이 뭐다라는 거는 내용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한 5-600명 정도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신청을 이미 해주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귀찮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께 딱 대응 전략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추후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나 CMC 이후에 이제 FDA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 요 구간에서 나는 미리 FDA 결과 발표 전에 미리 매도를 할 계획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이쯤이면 슬슬 분할로 익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를 구간별로 상황에 맞게끔 코멘트를 드릴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하셔서 요거 설문 하나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 당연히 무료고요.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 조선으로 영상을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대중공업, 성광밴드 등등 해서 조선주 꼭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이쪽 영상을 보셔도 되고 지금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2차전지 좀 다뤄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2차전지도 몇 가지 코멘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선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두 가지를 먼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각 섹터별로 업종별로 어떤 식으로 순환 사이클을 그리는지 또 경기 흐름에 따라서 어떤 업황이 좋은지 이런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괜찮았죠. 대신에 선별적으로 괜찮았습니다. AI 사이클을 따라간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잘 갔지 삼성전자는 못 갔잖아요. 반도체는 AI 사이클을 따라간 거 트렌드를 읽은 종목들만 잘 올라갔고요. 방산주는 여전히 좋죠. 사실은 전쟁이 끝나면은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방산주들도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설비 이쪽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5년 만에 호황 사이클이 왔죠. 그리고 조선도 대략적으로 20년 좀 안 되는 시간 만에 이렇게 사이클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방산, 전력, 조선 얘네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수주라는 게 유입이 됩니다. 이 수주가 결국에 뭐가 된다라 했죠? 실적이 되는 거고 이 실적은 주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을 이해하고 수주를 체크하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쉽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 어떻습니까? 수주가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뭐 어디 제대로 들어가기도 힘들 만큼 조정이라는 게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방산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대비해서 1200%나 올랐고요. 10배 이상 상승이 진짜 실제로 나타났죠. 자,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과거 사이클 때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주가 기준으로 하면 이때 엄청난 주가 상승이 보이죠. 이때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 7,800%씩은 올랐습니다. 이게 엄청난 상승이에요. 중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업황이 너무나 좋으니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했으면 그 뒤에 이 상승만 노렸어도 엄청난 시세인 거죠. 요것만 해도 300%가 나옵니다. 이 대형주들이. 지금도 사실 업사이드가 한참 남아있어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은데 실적도 더 잘 나올 건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잘 안 갖고 있어서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내용을 담아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보이지 않던 요 썸네일이 있죠? 요거 한번 꼭 클릭해서 영상을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긴 내용 아니니까. 자, 그리고 2차전지도 간단하게 코멘트를 한번 드려볼 건데 사실 LG엔솔이 주가가 일단 우선적으로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매크로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최근에는 좀 드는데 사실 트럼프발 리스크는 이미 끝났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산자 세액공제와 소비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 관련 혜택을 두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생산자 관련된 거는 트럼프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장 저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실제로 했고요. 소비자, 왜 전기차를 굳이 사라고 그렇게 등 떠미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말고 자유롭게 시장 이론에 맡겨라, 이런 거예요. 물론 소비자들에게 주는 보조금 혜택 때문에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그런 버프도 있지만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LG엔솔과 같은 배터리 기업들은 기존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스페이스X와 같은 우주선 쪽, 그쵸? 다양하게 일단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의 3원계 배터리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 쪽으로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당연히 중국산보다 성능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과 다양한 산업에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더불어 추가적으로 어떤 것까지 봐야 되느냐, 고객사들 있죠. 기존에 뭐 GM하고 많이 팔아먹었지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뭐 벤츠라든지 등등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완성차 기업들도 우리나라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발주를 넣기 시작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기존에는 배터리가 15개의 습식 공정이거든요. 10개의 건식 공정으로 이제 변화를 주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 지금 새롭게 배터리를 개발한 46파이 배터리 쪽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먹힐지를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LG엔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LG엔솔이 수혜를 받고 주가가 잘 간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다 같이 또 좋은 움직임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최악은 지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당장의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수급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LG엔솔,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 모두 다 매력은 있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노베이션 품에 있으니까 SK 배터리만 보고 투자하기엔 좀 어렵죠. 삼성 SDI는 조만간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LG엔솔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될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수가 5개 줄어들면서 원가 절감률이 최소 20% 이상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들어간다라는 거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신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비싸다 상용화가 절대 안 될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지만 바짝 최근 들어서는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정말 앞으로 1, 2년 이내에는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을 타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가가 지금도 사실 상대적으로 가장 밸류가 싼 종목인데 모멘텀까지 붙어주면 이제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라는 거는 빠질 때는 레벨을 보고서 바닥을 찾아요. 얘가 이 정도면 저렴한 거 아니야? 등등. 여기까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빠질 때는 레벨을 논하는데 올라갈 때는 모멘텀을 찾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이라 하면 삼성 SDI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겠지만서도 당장의 전고체 쪽으로 저는 기대가 조금 더 크다. 근데 아직까지 실체가 뭐 이렇게 의미 있게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게 이슈가 조금만 부각돼주면 안 그래도 밸류 싸고 안 그래도 이익은 그래도 어지간히 잘 내고 있는데 미국 쪽으로도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늘린다라고 했고 그럼 여러 가지 등등 봤을 때 삼성 SDI도 투자 매력도는 분명히 높다. 지금 현재 25만 원대는 솔직히 말하면 밸류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올라올 만한 명분이 없는 게 너무 아쉽고. 자,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재료도 틈틈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모아가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고점 대비 빠진 거 어쩔 수 없죠. 2차전지 섹터 다 빠졌고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도 뭐 차트가 그렇게 심각하게 크게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쵸? 오히려 주봉상 차트에서 파동 기준으로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기차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소재별로 놓고 봤을 때도 어떤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양극재는 사실 아직까지는 NCM, NCMA 등등 3만개 배터리가 어쨌든 성능은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원가도 많이 세이브됐기 때문에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망간 리치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3만개의 성능은 어쨌든 거의 맥시멈 맞는데 이 이상으로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없고 전고체로 가면은 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요. 음극재 쪽을 보긴 봐야 됩니다. 이제 주행거리와 출력 뭐 400km, 500km 이 정도 가면은 한국에선 어지간하면 다 타요. 그러면 충전 관련된 거 안 그래도 충전 인프라가 많지 않은데 충전하고자 해서 대기하고 줄 서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또 그것도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갖겠죠. 그래서 충전 관련된 거는 음극재잖아요. 음극 밸류체인을 놓고 본다면 음극재 1세대는 뭡니까? 흑연 음극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흑연 플러스 인조 흑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실리콘 음극재예요. 세 번째는 리튬 메탈 음극입니다. 지금 어디예요? 이제 1에서 2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술이 바뀌고 있고 실리콘 음극재는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5개의 공정에서 10개 공정까지 세이브 시킬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소재들이 또 있는데 테슬라 쪽에서도 이번에 공정을 바꾸면서 새롭게 개발한 배터리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흑연음과 인조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조금 첨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첨가도 기존에는 뭐 한 1에서 2% 첨가를 했다. 그럼 이제 3에서 5%까지 좀 늘려보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좀 더 많아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우디 이트론 GT랑 포르쉐 타이칸 이렇게 한 두세 개 모델밖에는 탑재가 안 됐었는데 올해만 벌써 6개 정도 들어갔고 내년에 15개까지 간다라고 하고 캐파도 계속 늘린다라고 하죠. 다른 소재들에 비해서는 사업에 대한 분위기가 사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선별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저는 먹거리가 은근히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저점이 확실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조선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던 그 사이클의 이론이 있죠. 결국에 2차전지도 또 사이클이 옵니다. 얘네도 결국에 따지고 보면 화학 파트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또 와요. 중국의 영향을 아직까지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서도 또 미국까지 같이 계산을 좀 해본다면은 좋은 기회는 또 옵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 기업들이 워낙에 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만 저렴해진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밸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도 뭐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깔아놓고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는 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오히려 더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조선 쪽으로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성광밴드 같은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거 뭐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조정 나오면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엔진 쪽은 방산으로도 들어가고 있지만 뭐 STX 엔진 이렇게 최근에 주가도 괜찮죠. 조선도 또 후발
후발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냥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시세가 좋을 때 뭔가 하려고 하면은 늦습니다. 늦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죽어가고 모두가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럴 때 확실하게 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제가 2개를 걸어놨거든요. 2025년 인생 역전을 도와줄 조선주 탑2 해서 조선주도 특히 뭐 HD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뭐 그동안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LB는 LB대로 보유를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FDA 결과를 보고 안 보고 그 전후로 해서 이제 매매 대응 전략을 고민을 하실 텐데 LB는 LB대로 하시고 조선주랑 2차전지는 지금 깔아둘 건 깔아두셔야 됩니다. 솔직히 특별하게 크게 여러 번 많이 매매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몇 개 종목만 가지고도 큰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핵심 종목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거니까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2개 있는데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관련된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반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에 아직 남아있는 이틀이 있으니까 마무리 또 잘 할 수 있게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